알림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몇 시간 뭐 한 30여 분밖에 안 남았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호님이 이야기했지만 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당연히 어제까지는 막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탄핵되고 이제 나 지금 대법원까지 안 가고 끝나고 나 대통령 된다. 마구 뭔가 이야기를 막 지금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이 부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금 뭐 거의 폭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우리가 어벤져스에서 계속 그 비상계엄 나고 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거기에 대한 문책이 이재명의 정치적 횡재로 이어지면 안 된다. 네. 그럼 별개의 독립적 사안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책임지는 과정이 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거기다 다 해소가 되고 없어지고 이재명이 조기 대선을 치러서 그 정권을 잡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직무정지는요, 이 탄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탄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기단축 개헌도 직무정지, 그리고 사실상 이선 후퇴, 이게 이제 직무정지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니까 가장 급소를 찔리고 허를 찔린 게 바로 이재명 세력입니다. 바로 이재명 세력. 그때 내외신 기자회견 하는 거 보세요. 얼굴들이 다 붕 떴어요. 이제 대통령이 거의. 네. 근데 이재명도 이제 그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딱 그걸 받아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외신 기자회견 했는데 당혹감이 역력합니다. 당혹감이. 이거 봐라. 오늘 한동훈이 그 대통령 한 대 딱 급소를 찌르면서 오늘 탄핵 통과되면 자 보자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결정까지 2달 걸렸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때 3달 걸렸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탄핵 소추안이 되면 헌재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2월 초 아니면 3월 초에는 이 탄핵이 이제 파면이 결정되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재명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다. 네. 나는 불사조다. 내가 공직선거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에도 받았지만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한다. 뭐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지금 꼬여버린 거죠.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사람 보면 제가 안타까움 느낀 게 뭐냐면 저 같으면요 이 국면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을 좀 본인이 뭔가 책임지는 사람처럼 좀 안정감 있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계속 무슨 대통령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 뭐 하다 그냥 계속 공격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은 싫지만 어떻게 범죄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어떻게 정과 지금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 세우면 그럼 5년 내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지적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재판 지속돼야 되냐? 지금 옛날 한동훈 대표가 문제제기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네. 그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게 뭐 집권 내내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범죄자 대통령은 안 된다. 대통령도 싫지만 범죄자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위원님처럼 정상적인 야당 당수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이재명은 자기가 다급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네. 여유 있지가 않으니까 이걸 광기로 밀어붙여야 내가 일단 사는데 광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여유 부리거나 정치인으로서의 체면이나 국가를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제된 메시지를 내보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2달 안에 어떻게든 탄핵까지는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지금 633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네. 633이 흐트러질 사유가 없어요. 네. 633을 깨는 거는 탄핵 때문에 대선 간다. 지금 심지어 국정이 혼란스러움으로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 저는 조국이 연기 신청서 냈잖아요. 대법원에 연기 신청서 내는 건 저는 살다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도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서류로 다 돼 있는데 근데도 네. 지금 저렇게 어떻게든 틈만 나면 정지시키려고 그러는 게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정지시키려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거랑 그게 이재명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제예요. 근데 사법적인 것을 엮어가지고 하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유죄를 피할 수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다. 범죄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히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광기나 어떤 여론에 의해서 휩쓸려가면 안 돼. 이게 맞고 이제 틀리고를 따지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도 진짜 고육지책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좋아서 먼저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고 조금 냉정을 되찾고 자 그러면 이 국정 혼란을 빨리 줄일 수 있고 뭔가 이 국정의 어떤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좀 전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지금 뭔가 시간을 확보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예.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2016년과 지금이 다른 거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탄핵 사유가 국정농단이었잖아요. 네. 그게 법적으로는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탄핵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한번 파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쪽이 지금 스텝이 꼬인 게요. 지금 탄핵은 탄핵대로 하면서 즉각적인 뭐예요? 그 내란 특검 그 발동하고 즉각적으로 지금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동시에 진행돼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수사가 시작됐어요. 검찰에서도요 내란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졌고 경찰에서도 수사단이 만들어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이게 내란에 해당되는 적어도 내란 미수 정도로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이 되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또 법원을 통해서 말이죠. 네. 그게 진짜 그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게 되고 나서 그러면은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그럼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두 개를 동시에 주장했다가 지금 이제 다른 코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급당황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로지 탄핵만 해야 된다. 네, 이 수사 코스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네. 수사 코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이재명 그 6개월 지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탄핵만이 유일한 길이다. 탄핵 외길로 지금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전략은 뭐냐면 이 탄핵안은 회기 중에 한 번만 낼 수 있잖아요. 네. 국회 한 번 중에.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12월 11일 날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날 끝납니다. 임시국회를 열어서 또 탄핵안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전략인데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국민들이 그걸 느끼실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저 야당은 국정이 파탄되는 걸 원하는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상관없이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네. 저런 식으로 매 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내서 선동한다 그러면 과연 그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어요? 수긍 못하죠. 그리고 탄핵이라는 거는 일단 결정이 나오는 건 그 직에서 파면하는 효과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직무정지밖에 없어요. 근데 윤 대통령께서 오히려 오늘 직무정지를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탄핵의 효과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수사 트랙으로 가는 게 맞죠. 직무정지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만약에 내란죄에 대해서 책임이 밝혀지면 스스로 뭐 물러나겠다든 이러면 그냥 탄핵 심판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럼 수사 트랙으로 가면서 민주당의 논리가 무너졌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통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상대방 끌어내리는 것만 성공하면 이긴다. 우리 정치가 그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잘못과 이 잘못은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 이제 그 구독자분들과 국민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결코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건 이재명 지키기용 끌어내리기인데 뭐 이런 탄핵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결코 이재명의 시작으로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탄핵을 되면요. 바로 이 지금에 있는 헌법으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또 대통령 어떤 지금 현재 헌법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이제는 정말 너무나 심해져서 이제는 뭔가 이걸로 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를 한번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 즉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